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 씨의 재판이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4차 공판에서 이창명 씨의 변호인이 사고 당시 이 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식당과 사고 후 찾아간 병원 등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창명 씨의 걸음걸이가 흔들림이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걸음걸이를 보시면 이 사람이 그때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3차 공판에서는 이창명 씨의 응급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부상을 당해 소독 치료를 받았다며 소독용 알코올 냄새를 술 냄새로 착각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생활고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고 같이 프로그램에 종사했던 1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면보다도 심적으로 마음적인 면이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늘 4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수 화요비 씨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14일 박모 씨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요비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동의 없이 앨범 투자를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며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화요비 씨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투자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박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앨범 발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화요비 씨와 소속사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화요비 씨에게 불리한 조항까지 본인 동의 없이 포함됐었습니다.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투자 계약서에 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책임을 투자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쓰겠다. 하지만 박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항고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법정 공방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인 오상진 씨와 아나운서 김소영 씨가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오상진 씨는 어제 자신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통해 오늘 4월 30일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어떤 반찬 드시는지 오상진 씨는 편지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더 누리고 더 표현하겠어요? 가지기보다는 더 힘들고 더 어렵더라도 옳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부부의 모습 그리고 가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상진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축하 감사 인사와 함께 다정한 포즈의 웨딩 화보도 공개했는데요. 결혼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결실을 맺게 된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스타가 되기 위한 필수 관문 오디션. 데뷔를 위해서 혹은 대역을 따내려고 오디션을 보는 경우 참 많죠? 오디션으로 운명까지 바뀐 스타들이 있습니다. 인생 오디션 경험한 스타들 알아봅니다. 자타공인 음원 강자 가수 허각 씨 대표적인 오디션 출신 스타죠. 오디션 전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배관공 일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 방송된 불후의 명곡에서는 오디션 당시 자신을 심사했던 가수 엄정화 씨와 재회했는데요. 두 사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허각 씨가 진짜 허각 씨의 가창력을 입증하셨네요. 그렇죠. 허각 씨 목소리가 예. 마음에 그냥 막 너무 들어와요. 허각 씨는 엄정화 씨의 극찬을 받으며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엄정화 씨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자, 이날 불후의 명곡에 같이 출연했던 장미 여관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스타였습니다. 네, 당시 오디션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큰 인기를 얻었고요. 다음 시즌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오디션을 보기 위해 과감히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온 스타도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고향에 연변에서 방목소에서 그냥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백천강 씨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9살 때부터 혼자 살았던 백천강 씨. 외로움을 노래로 달랬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보기 위한 한국행이 그야말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는데요. 백천강 씨를 연예수첩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를 전혀 상상도 안 했어가지고 생방 올라가고 나서는 그냥 뭐 꼭 붙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무대를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까지 가지 않았나. 백천강 씨처럼 수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오디션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7전 8기 끝에 성공한 스타가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우연한 기회를 사로잡아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요. 연필이요. 뾰족해서 슬퍼요? 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은교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고은 씨가 대표적인데요. 영화 스태프로 일하는 학교 선배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영화 감독을 만나면서 오디션 기회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다음날 그냥 간단하게 뭐 대사 한마디만 준비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갔더니 큰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운명 같은 오디션으로 인생작을 만난 김고은 씨. 영화 은교로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었고요. 이후 드라마에서까지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디션으로 인생작을 만난 스타 하면 배우 박소담 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나. 너희들이 미웠다. 진짜 미웠나 봐요.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소름 끼치는 빙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빙의 연기를 위해 동물 소리까지 선보이는 등 색다른 오디션을 치렀다고 하네요. 사자 울음소리를 네, 오디션 할 때? 이렇게 있다가 예, 귀여운데요. 이 울음소리로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디션을 위해 도깨비한테까지 빌어본 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라마 도깨비에서 처녀 귀신을 맡았던 박경혜 길 수 씨입니다. 있는 건 다 빌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새벽 기도회도 가고 네. 절 가서 이렇게 쌀에서 예, 공양 예, 드리는 예. 거잖아요. 예, 그것도 예. 하고 정자에 앉아서 칼을 물고 도깨비야 내 소원을 들어줘를 100번 했죠. 정말 도깨비가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 걸까요? 연예수첩이 만난 박경혜 씨. 오디션을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뭐예요? 저는 그 내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일단 외적인 부분도 그 캐릭터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가깝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선시대다 이러면 한복을 이렇게 준비해서 입고 가고 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교복. 네, 준비성이 철저하군요. 인생을 건 오디션이니까요. 합격을 위해 이 정도 노력은 해야겠죠? 숱한 도전 끝에 인생 오디션을 만나게 된 스타들.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